계속해서 사건 사고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하재근 문화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되면서 어제 첫 소환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술을 얼만큼 마셨는지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에 직접 가담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이제 술을 얼만큼 마셨는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술을 얼만큼 마셨는지 확인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김호중 씨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정작 음주운전 혐의가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김호중 씨가 도피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후적으로라도 술을 얼마큼 마셨는지를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죄 혐의가 적용 가능한지 경찰에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운전자 바꿔치기 관련해서 범인 도피 방조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공모했는지 그것도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증거인멸에 대해서 혹시 김호중 씨가 교사를 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조사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지금 김호중 씨 영장이 발부된 결정적인 이유가 증거인멸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고 자체보다 사고 이후의 상황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주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요. 보험 처리하고 피해자와 합의봤으면 영장까지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행동, 그러니까 차량의 USB를 매니저가 뭐 지금은 삼켰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자택도 아니라 이제 수도권 인근의 모텔에서 있으면서 맥주 4캔을 마셔서 사실상 어느 시점에 음주를 했는지 수사기관에 혼선을 초래한 이런 부분들이 영장을 경찰이 신청하게 되는데 기폭제로 작용했고 법원을 설득하는데도 실패한 거죠. 본인은 유명인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라고 아마 항변을 했을 텐데요. 법원 입장에서는 여러 입을 맞추려고 했던 정황, 매니저한테 사실상 종용을 했던 그런 흔적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까지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해서 영장이 결국 발부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는 흰 셔츠에 검은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 인멸해달라고 부탁하신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로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김호중 씨는 영장 심사가 종료되자 이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들 손에 이끌려서 호송차에 올라탔는데 참 착잡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저런 모습까지 안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진작에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면 저렇게 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김호중 씨하고 소속사 측에서 왜 이걸 자꾸 은폐 조작을 시도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지난번에 경찰에 출석했을 때 그때 김호중 씨가 반성의 진정성을 국민한테 선보일 마지막 기회였었거든요. 그때 제대로 딱 정중하게 카메라 앞에 서서 사과를 했으면 그나마 좀이라도 반성한다고 인정을 받았을 텐데 그때 막 기자들이 있어서 못 나간다고 6시간 동안 기싸움을 하고 나중에 또 뭐 김호중 씨의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흘러나왔었는데 결국 그렇게 자존심 지키고 뭔가 은폐하려고 했던 그 결과가 마지막에 저렇게 뭐 수갑을 차고 정말 가장 자존심을 지킬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김호중 씨 소속사의 대처 역시 계속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매니저가 옷을 바꿔 입고 거짓 자수한 뒤에 이 소속사 측은 매니저가 알아서 한 일이다 이렇게 대응했다가 이 경찰이 추궁하자 그제서야 소속사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자, 이 김호중 씨가 또 다른 이 막내급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부탁했다 이런 정황도 드러났어요. 실제로 경찰에 가서 내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이야기한 건 김호중 씨의 매니저였는데요. 그 전에 김호중 씨가 여러 차례 연락을 했던 건 아주 소속사에서 막내급 20대 초반의 막내 매니저였다라는 겁니다. 너가 대신 나가서 이제 경찰에서 본인이 운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여러 차례 종용을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직원은 겁이 난다라는 이유로 이 부분에 이제 부탁을 들어주진 않았는데 이 법원이 이 사실을 알고 김호중 씨에게 그러면 본인은 처벌받으면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죄를 대신 이제 덮어쓰고 처벌받는 건 된다라는 이야기냐 상당히 질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호중 씨가 상당히 본인 대신 누군가가 나가기를 바랐다는 점으로 인해 지금은 범인 도피의 방조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바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지금 김호중 씨가 막내 직원의 입막음을 한 정황이 없는지도 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김 씨의 혐의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뀔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지금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장 청구서에는 범인 도피 방조죄라는 건 감경을 해야 됩니다. 예. 어떤 본인이 주되게 범행을 시켰다라는 혐의까지는 입증이 안 된 거고요. 다만 범행을 하기 용이하게 도와준 정도까지 이제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막내 매니저에게 먼저 부탁을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점, 그 이후에 본인의 매니저가 경찰에 가기 전에는 본인의 형상과 유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옷을 벗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이런 구체적인 게 본인의 의지대로 했다는 사실관계가 좀 더 뚜렷해지면 범인 도피 어떤 방조가 아닌 범인 도피의 주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이 전문기관에 김호중 씨의 또 걸음걸이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김 씨의 음주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걸음걸이요? 네, 그 걸음걸이가 또 이게 쟁점이 됐는데 지금 경찰에서는 김호중 씨한테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하려고 지금 조사를 하는 거죠. 예. 동시에 위험운전 치상 혐의도 적용하려고 하는 건데 예. 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확실하게 그때 이 김호중 씨가 크게 취했었다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혈액 검사, 음주 검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사후에 정황으로 이거를 이제 재구성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정황 중에 하나로 제기가 되는 게 걸음걸이인 겁니다. 뭐 비틀거렸다. 이런 비틀거렸다. 게, 이게 이제 정황 중에 하나로 제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호중 씨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는 원래 그렇다. 과거부터 그렇게 걸어왔다라고 영상을 또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게 정말 김호중 씨의 원래 걸음걸이가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사고 당일날 취해서 비틀거렸던 것인지 이것을 전문가한테 지금 분석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분석 결과 음주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물론 지켜봐야겠지만요. 이게 처벌된 그 형량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음주운전죄가 유죄로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네네. 비틀거리는 걸음걸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그리고 정말 0.03%의 이상으로까지 마셔서 처벌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는 객관적으로 좀 인정이 어려울 안 것 되고 같아요.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위험운전 치상죄로 이 부분을 의율해가지고 몇 퍼센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있는지는 검출이 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지 않을 정도의 술을 마셨다는 정도가 입증되면 또 이 해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음주운전보다 더 처벌 수위가 법정형이 높은 이 혐의로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호중 씨 관련해서 또 소식이 들어오면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히어로 임영웅 씨 관련 소식입니다. 이 가수 임영웅 씨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먼저 이 4만 명의 심장을 들었다 놨다 했다는 어제 공연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시린 폭포처럼 쏟아지는 날, 그 언젠가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리 좋던 예전처럼. 야, 저 축구 경기에나 봤던 저 파란 물결 파도 타기까지 야, 정말 대단한데. 아니 근데 하지곤 평론가님, 어제 저 역사의 현장에 직접 갔다 오셨다고요? 예, 가서 솔직하게 봤는데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진짜 감동이었습니까? 그죠. 감동이라든가 공연의 존재감이 엄청났습니다. 이것이 블록버스터다라는 게 몸으로 느껴졌는데 네. 이게 귀가 아픈 거예요. 원래 한 2만 명 정도 공연해도 관객이 소리 지른다고 귀가 아프진 않거든요. 예. 4만 명이 소리 지르니까 귀가 아픕니다. 그래서 또 놀랐던 게 뭐냐면 공연장 광경을 보시면 네. 운동장이 하얀 천으로 뒤덮여서 사람이 전혀 관객이 전혀 없거든요. 예, 예. 이것도 매우 놀라운 광경이었는데 네. 원래는 운동장에서 공연을 하면 이 운동장 저 하얀 천에 덮여 있잖아요. 예, 예. 저기에 관객을 받거든요. 네.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좋은 자리고, 그러니까 최소한 임영웅 씨가 저기 관객석을 포기하면서 최소 20억 원 이상의 매출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이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기 사람들이 가득 차면 잔디 상한다고 좀 수십억 매출을 포기하면서 잔디 사랑 공연을 선보인 임영웅 거예요. 씨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축구 좋아하고 그래서 저렇게 공연하는 그러니까 저게 나라에서 올림픽 무슨 개회식 폐식할 때나 저렇게 운동장을 비우고 공연하는 거지 개인이 저렇게 공연하는 거는 거의 최초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근데 저 공연장에서 또 댄스 팁이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그야말로 초유의 블록버스터 공연을 선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임영웅 씨는 남다른 팬사랑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사진 속에 저희가 잠깐 보니까 빨간색
또 녹색 선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뭔가요? 원래 이제 이런 공연을 할 때가 되면 굉장히 혼잡해서 내가 어느 출입구로 들어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표를 각 방향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 구분을 한 거예요. 표 색깔에 따라서 저 선만 색깔대로 쭉 따라가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입장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구분을 했다고 해서 이게 네네.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칭송을 받고 있고 저렇게 막 파란색, 빨간색, 녹색에 맞춰서 화살표가 있잖아요. 색깔만 보고 가면 되는 거고 그 밖에 또 에어컨이라든가 소파가 설치된 쉼터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쿨링존이라고 해서 저도 저희 가서 에어컨 맞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명웅 씨 공연에 저러한 쉼터가 설치된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그동안 쭉 되었었는데 추울 때는 막 난로가 설치돼 있고 이번에 에어컨 설치 이런 게 돼 있었고 또 그 밖에도 뭐 생수라든가 뭐 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나눠주는 기업 부스가 설치가 됐는데 저 생수가 저렇게 기업들이 나눠주는 거예요. 저도 하나 받았는데 저렇게 기업 부스가 있는 게 보통 페스티벌에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명웅 콘서트는 개인 콘서트인데도 기업들이 부스를 설치했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됐고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뭐 인조 잔디가 깔린 피크닉 존이라든가 그리고 또 진행 요원들이 너무나 친절하다고 화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네네. 어제는 어느 진행 요원이 어르신을 업고 저렇게 안내하는 모습이 그래요? 사진으로 찍혀서 그렇네요. 저 모습도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참 임영웅 씨 미담은 뭐 계속 끊이지 않고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